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진 선거구 분위기와 지역 현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진시대 최종길 편집국장님 그리고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장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총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선거들과 비교해서 분위기도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유권자들도 좀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실 텐데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총선 열기가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코로나19의 그 거대한 파도가 총선을 삼켜버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이 관심이 총선보다는 코로나19에 가 있고 안전과 건강 문제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거리 유세나 청중이 모이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한동안 그 후보들이 방역 활동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기도 했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떠올라서 총선 열기가 조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 이제 후보자들이 그 정책이나 공약,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 총선에 대한 그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는 유권자들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네. 네, 기자님은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저도 최 국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요. 네. 어쨌든 저도 뭐 최 국장님보다 못하겠지만 많은 선거 현장을 뛰어봤는데 이런 선거는 좀 처음 겪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보자들이 정치 신인일 경우에 후보자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뭐 마스크 때문에 누가 후보자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좀 미디어 어떤 매스컴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후보자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후보자 토론회라든가 유권자들께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 공보물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사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유권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또 비전, 공약이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심지어는 악수를 청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도 좀 정책 선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충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총선 도민 행동이 이제 발족이 됐거든요. 이 총선 도민 행동이 충남 지역 11개 선거구에 33명의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을 했는데 불과 19명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질의서에는 뭐 충남의 지속 가능 성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책 질의가 있었는데 불과 57% 정도밖에 응답을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뭐 6.25 때에도 전쟁 때에도 선거는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좀 현명하게 어떤 판단하고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갖기를 좀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33명의 후보자 중에 19명만,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국장님 이런 상황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물론이죠. 그 코로나19로 인한 투표율 변수가 이제 여러 가지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난 투표율 현황을 좀 보면 그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이제 70.9%로 높았고 그 지방선거는 56.4%, 그리고 총선은 53.9%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순으로 총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다. 근데 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갖고 있는데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그 저희들이 그 투표일은 휴일로 생각해서 이제 여행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에 머물면서 투표할 가능성도 좀 있겠다. 네.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보다는 좀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노년층이 투표장까지 얼마나 나갈지 이것도 네. 좀 관심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본격적으로 당진 선거구 후보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선관위에 등록된 총선 후보 모두 6명이죠. 네. 네. 그 지금 보면 어기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후보, 미래통합당의 김동완 후보, 우리공화당의 전병창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네. 박경재 후보, 무소속의 정영수 후보 이렇게 이제 6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네. 어기구 후보와 김동완 후보는 이제 이번에 이제 3번째 맞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공화당의 전병창 후보는 지난번에 이어서 2번째 출마를 하고 있고 네. 김진수, 박경재, 정용선 후보는 이번에 처음 출마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수는 지금 김동완 후보하고 정영수 후보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네. 이걸 이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선거에 또 그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당초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 당대당 대결이 예측이 됐던 상황인데요. 이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판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 일주일 앞두고 말씀해 주셨듯이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참 큰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우선 좀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이제 장승현 목사 그리고 김석붕, 정한영, 박서영, 유철환, 오성환 이렇게 이제 6분으로 그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될 때까지 양측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추진이 그 단일화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4월 6일 날 나라사랑 공원에서 이제 기자회견도 열고 그래서 보수 진영 단일화를 촉구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 이틀 만에 양쪽이 단일화 이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네, 뭐 단일화 방법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각 캠프에서 조율하기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1,000명씩 그 해서 그 2개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그 합산해서 네,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판에 좀 변수가 생겼어요. 여론조사 문항에 김도환 의원이 그 정당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리고 무소속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과연 합의에 이를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의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네. 네, 또 기자님, 이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에 참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만큼 이번 단일화 합의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왜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하느냐를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어기구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대 나머지 보수 진영이 분열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과연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겠지만 어기구 후보의 재선에 그야말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아주 절묘하게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앞선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모델로 삼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무소속 정영선 후보 이 문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시기적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김동완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자체가 자기가 많이 양보한 거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정영선 후보 측에서 그 문구를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당명을 넣을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저는 김동완 후보 측에서 이 합의를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주 뭐 주말 동안 여론조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금명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날 거다. 늦어도 뭐 금요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합의가 이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100%그 유선 전화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은 그 2016년도 총선 전에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그때 그 지금 우리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그 예고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전부 유선으로 그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민심을 정확히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유무선을 이제 지금 섞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100% 유선으로 하게 되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인 만큼 이 소수 정당 후보까지 6명이 출마한 상황에서 이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어기구, 김동완, 정용선 세 후보의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각 후보들 어떤 전략으로 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지 김갑수 기자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해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30만 자족도시 그리고 서해안 중심도시 당진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중진 의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강조를 하면서 침체된 당진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무소속 정영선 후보는 양당 정치를 확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틈새를 공략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네, 또 당진 지역은 이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부터 이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 회복 등 참 여러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과 해법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성문산단 분양 문제에 대한 이슈가 좀 뜨거운데요. 네. 우선 어기구 후보는 하루빨리 이제 100% 분양을 임기 내에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내에 100% 분양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동완 후보는 서두를 경우에 불량 기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LNG 5기지에 대해서도 어기구 후보는 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김동완 후보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그 서부도 매립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하루빨리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 신평 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기구 후보는 2차선으로 통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김동완 후보는 4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좀 이견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진 화력 1, 2, 3, 4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도 어기구 후보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김동완 후보는 조기 폐쇄할 경우에 전기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입장 차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해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핵심 사안은 우리 김 기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선거라는 게 이제 그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지역 경제 이런 이제 활성화 문제에 대한 이제 토론 네. 그리고 미세먼지, 그 의료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이나 정책들을 좀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지금 열려 있지 못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김동완 의원 같은 경우도 뒤늦게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예전 공약을 좀 많이 답습한 이런 좀 흔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이런 좀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유권자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이 당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핵심 쟁점, 관전 포인트가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이 국장님? 저는 총선을 이제 크게 그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전으로 보면 뭐 대통령의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가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중앙 정치가 주는 메시지 이런 것도 이제 유권자의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과거 선거에서 보면은 뭐 핫바지 발언이라든지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 이게 이제 중도층 유권자가 대거 이탈을 하면서 참패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 지상전의 이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후보자들의 경쟁력, 선거 전략,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고 유권자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네, 또 기자님, 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후보는 어차피 이제 상수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네. 과연 보수 진영 후보가 누가 나설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냐 아니면 무소속 정영선 후보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단일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미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됐고요. 특히나 양 캠프 간 우리 소위 말하는 화학적 결합을 얼마나 이룰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좀 워낙 그 양 후보 최소한 어기구 후보와 김동완 후보 간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저는 좀 그 이번에 이제 만 18세에게 이제 선거권이 그 확대된 첫 선거죠.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준다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청소년이 그동안 이제 복지와 교육 정책이 있어서 선거 의제에서 그 소홀했던 이런 과거들을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네. 이거를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제 비례대표 연동제가 도입이 됐는데 거대 정당에서 뭐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연동제 이제 파행으로 이제 치닫긴 했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비례 정당의 그 정책과 그 후보들에 대한 검증 이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기자님, 또 역시나 유권자들이 참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좀 중앙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20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것은 이제 최악의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서 중앙 무대에서는 정치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이제 플라톤의 명언인데요. 그만큼 반드시 소중한 어떤 유권자들의 권리를 소중한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유권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현명한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일전에 이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일부는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부분 또 어떻게 선거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님? 저는 아까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투표율의 문제인데요. 과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세대의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아까 최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자녀들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가급적이면 투표장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젊은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추측일 뿐인데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투표에 나서는 우리 젊은 청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스스로가 갖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남은 시간 어떤 가정에서 좀 부모님들과 좀 어떤 정치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그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자율적인 그런 노력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그중에서도 당진 선거구 분위기는 어떤지 당진 시대 최종길 편집국장님 그리고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일과 11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했다. 이런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저희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